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의 피곤함이 아직 남아있는 날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책상 앞으로 가고 책을 펼치고 마음을 정리하는 이 시간. 이제는 의식적으로 하자 보다는 이 시간에 내가 원래 이렇게 하잖아 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겼습니다. 조금 신기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몸이 먼저 반응하고 머리는 천천히 따라오더라고요. 오늘 더 마인드를 읽다가 명확한 문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걸음도 계속되면 결국 나를 바꾸는 큰 움직임이 된다. 책을 읽다 보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흐름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이 루틴을 시작할 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걸 안 하면 어색한 상태가 됐어요. 그 변화를 보면서 내가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디선가 비슷한 걸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죠? 피곤해도 날씨가 흐려도 그냥 하게 되는 나. 그게 진짜 꾸준함의 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정비하고 루틴을 이어갈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독서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더 마인드 210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나 자신과 하이파이브 하기. 지금부터 아주 의외의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게 될 것이다. 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하이파이브다. 방법은 간단하다. 거울 앞에 서서 조금 민망하다면 욕실 거울 앞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면 된다. 가만히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당신의 두 눈을 쳐다보는 그 순간 굉장히 기묘한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더욱이 거울 속 자신을 또 다른 나 혹은 나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본 적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자, 이제 거울 속의 당신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해보자. 해보기도 전에 민망하다고? 처음에는 나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욕실 문 잠그고 나 혼자 있는데 말이다. 처음 나와 하이파이브를 했던 그날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거울 속에 나와 손이 맞닿는 순간 왼쪽 뒤통수에서 전기가 오는 듯한 짜릿한 느낌이 실제로 강하게 들었다. 이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다. 이 방법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당신은 언제 누구와 하이파이브를 하는가? 보통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줘야 할 때, 응원해줄 때, 다른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한다. 그 순간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된다. 하이파이브는 두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하는 하이파이브의 효과도 똑같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준다. 이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초 미만이다. 다섯 번째, 작은 끌어당김의 경험하기. 말하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목표는 보통 중장기 목표다. 중장기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끌어당김의 효과를 가까운 시일 내에 느끼고 싶다면 작은 끌어당김이 도움이 된다. 작은 끌어당김이란 다음과 같이 일상에서 굉장히 작고 소소한 일들을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평소 절대 자리가 나지 않는 주차장에 오늘은 내 자리가 정확히 딱 한 자리 남아있다. 나는 오늘 빨간색 우체통을 본다. 오늘 나에게 작지만 좋은 일이 생겼고 지인 A가 나에게 축하 문자를 보낸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을 상상으로 시각화한 후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해보기 바란다. 이 방법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먼저 작은 끌어당김을 일상에서 경험함으로써 끌어당김 자체에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작은 끌어당김을 자주 시도하다 보면 엄청나게 애쓰지 않고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이불 정리하기. 별것 아닌 이 방법이 몇 해 전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미국 전 해군 대장인 월리엄 맥레이븐이 텍사스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부터 똑바로 하라라고 했던 말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의 저서 침대부터 정리하라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간되었다. 침대 정리는 매우 사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에 아주 큰 장점 두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다. 첫째, 성공을 습관으로 만들어 자동화하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침대 정리는 최대한 손쉬운 일로 최대한 많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침대 정리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아니러니하게도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이불 정리를 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 만약 당신이 1년 중 절반만 침대 정리에 성공했다고 해보자. 그렇더라도 180여 번의 작은 성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1년 내내 성공했다면 무려 365번의 성공을 경험하는 셈이다. 우리는 보통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고 지난주에 크게 다를 것 없는 이번 주를 산다. 별다른 일이 없으니 당연히 성공하는 일도 없다. 이 말은 성공 자체를 경험할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공도 습관이라는 말이 있다. 손대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성공하는 것뿐이다. 이제 침대 정리라는 아주 사소한 습관을 통해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해보자. 둘째,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다. 우리는 평소 많은 이들에게 격려를 건네지만 정작 스스로는 격려하지 않는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훅 가버리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을 상상해보라. 그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침대를 본다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이거 하나는 성공했구나. 아침에 그렇게 정신없는데도 정리를 잘해놓고 나갔네. 바로 그 순간 스스로를 마음껏 격려해 주어도 좋다. 긍정의 에너지가 내면 가득 차오를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눈치채고 실행하면 원하는 삶이 끌려와 현실로 나타난다. 드디어 이 책에 끌어당김의 모든 법칙을 풀어놓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를 소리내어 하루에 100번씩 말하기, 손으로 하루에 100번씩 100일간 쓰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감사하기, 노트에 목표를 적고 취침 전후로 읽어보기,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선불 감사하기, 셀프 하이파이브하기, 작은 끌어당김 경험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이 모든 방법은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전부 내가 직접 해본 방법이다. 100번씩 100일간 쓰기와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는 몇 해 전 성공한 후 지금은 하지 않는다. 나머지 8가지 방법은 여전히 매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을 해봤지만 실제로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만 소개했다. 이 중에서 우선 하나부터 시도해도 봐도 좋다. 손으로 써보는 것이 처음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하지만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데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의식의 부와 성공의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 이 방법들을 따르는 것이므로 방법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왠지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방법, 자신에게 제일 잘 맞을 것 같거나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방법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또한 조금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싶다면 여러 방법을 동시에 시도해도 된다. 다만 그나마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선택한 방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다. 여전히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뀐다고? 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성공한 기업가이자 작가, 자기개발계의 대가인 밥 프로덕터의 말로 대신 답하겠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필요는 없다. 당신은 전기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전기의 혜택을 누린다. 나도 도무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전기로 저녁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 당신도 전기를 사용하라. 아무런 노력 없이 무의식을 바꿀 수 있다. 너무나 힘듭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짜증부터 몰려오고요.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탈 때 누가 밀치거나 길을 걸을 때 앞 사람의 걸음이 느리거나 차를 운전할 때 매너없는 운전자들을 만날 때도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확 치밀어 올립니다. 그럴 때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마인드 컨트롤이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주식, 부동산 등 돈 버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익히기 전에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대전제다. 그런데 마인드를 바꿔보겠다고 의지를 아무리 다져봐도 막상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긍정적인 마음 자체가 생기질 않으니 끌어당김의 법칙, 무의식의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럴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아주 사소한 몇 가지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긍정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심지어 증폭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다. 미리 말해주지만 이 방법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고 이를 위해 시간을 따로 낼 필요조차 없다. 어쩌면 너무 사소해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효과만큼은 절대로 사소하지 않으니 눈여겨보길 바란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광활한 대자연이나 로맨틱한 여행지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상 속 사소하고 어찌 보면 하찮게 느껴지는 당신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커다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주 작은 노력으로 커다란 운을 끌어당기는 몇 가지 방법. 첫째, 경적을 누리지 않는다. 아무 노력 없이 마인드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운전하면서 경적을 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 경적을 울리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나는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지 않은 지 벌써 몇 년 된 듯하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은 예외이지만 신기하게도 경적을 누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적도 없었다. 지금은 경적을 누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익숙하지만 과거의 나는 그렇지 않았다. 습관적이면서 신경질적으로 꽝꽝거리며 경적을 눌러대는 경적 마니아였다. 짜증 소울이 담긴 경적이 어떤 느낌인지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 직장 생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폐로 생활을 하던 7, 8년 전 어느 날이었다. 평소에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대충 때우고 책상에 쓰러지듯 엎드려 부족한 잠을 청하곤 했지만 그날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자는 선배들의 성화에 못 이겨 회사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5분 정도 걸리는 음식점까지 내 차로 함께 이동했다. 음식점 바로 앞 골목까지 다 왔는데 1톤 트럭이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신경이 곤두선 나는 그날도 여지없이 빵 하고 크고 긴 경적을 여러 번 눌러댔다. 그러자 옆에 탄 동료가 조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너 요새 진짜 많이 힘들구나. 저분도 지금 출근해서 일하는 중이야. 너무 그러지 마. 동료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다른 차원으로 방금 이동해 온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그때 나는 매일 엄청난 가로로 인해 부정적인 에너지에 압도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아서 경적을 눌러댔으니 내 안의 부정적 에너지가 내가 거대하게 키우고 있었던 셈이다. 내 짜증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없던 과거의 나는 과속 방지턱을 시속 10km 정도로 느리게 넘는 차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굳이 저 정도로 느리게 과속 방지턱을 넘는 이유는 뭐지? 차를 정말 너무너무 아끼는 건가? 하며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경적을 울렸댔다. 특히 바쁠 때 차선 변경도 할 수 없는 1차선 도로에서 그런 차를 만나면 그야말로 속에서 천불이 났다. 그런데 훗날 태어난 지 갓 3일 된 내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 그제야 왜 시속 10km로 과속 방지턱을 넘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이를 다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나는 이 평범한 진리를 몇몇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달았다. 어느덧 경적을 누리지 않고 운전한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런데 무척 신기한 일이 있다. 과거에 그토록 경적을 누르며 돌아다닐 때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을 울릴 일이 눈앞에 나타나곤 했는데 지금은 몇 년간 그런 상황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분명히 나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차를 타며 같은 길을 운전하는데 어째서 내 앞에 펼쳐지는 교통 상황이 이토록 달라졌다는 말인가.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 어쩌면 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지도 모른다. 운전을 하다 보면 경적을 울리고 싶은 상황이 수시로 눈앞에 펼쳐진다. 그럴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구 쏟아질 것이다. 사실 경적을 누르는 행위는 자신을 향해 짜증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적을 누르는 그 순간 가장 짜증나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바로 당신이다.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부정적 에너지가 급격히 치솟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이다. 일단 딱 일주일만 경적을 울리지 말기로 권한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긍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것이다. 둘째,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하다가
컴플레인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엉뚱한 메뉴가 왔다거나 미리 배를 누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배를 누른다든가 하는 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보통 그 상황이 해결되기는 한다. 사장님에게 사과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 경험상 실수로 인한 일이라면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 훨씬 마음 편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는 컴플레인 또한 자동차 경적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컴플레인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불만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식당에서 컴플레인을 열심히 하고 나면 분명 상황은 해결되겠지만 그런 뒤에는 씁쓸한 기분이 되어 입맛마저 떨어진다. 반면에 나만 실수하면서 사는 게 아니었어 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신기하게도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혹시 컴플레인을 할 때 마치 힘없는 토끼를 사냥하는 호랑이라도 된 것처럼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는 대신 상황을 기분 좋게 웃어 넘겨보자. 그런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마음의 뿌듯함이 차오른다. 이와 관련해 운을 읽는 변호사의 저자 니시나카 스토무는 50년간 무려 1만 명의 의뢰인들을 만나며 다툼을 피하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심지어 타인을 너무 몰아붙이면 스스로 아군을 부르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컴플레인을 하지 않기는 별다른 시간과 노력 없이도 당신의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방법이다. 셋째, 개미를 밟지 않는다. 허접해 보이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개미를 밟지 않는다라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방법 역시 내가 이 책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다. 나는 오랫동안 안경을 쓰지 않았다. 시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경을 쓴 뒤부터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길에는 생각보다 개미들이 많다는 점이다. 지금껏 개미를 밟고 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부터는 의식적으로 개미를 밟지 않기 위해 지그재그로 걷기로 하고 훌쩍 건너뛰기도 하는 등 약간의 우스꽝스럽게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보같이 걷는 내 모습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행동이지만 스스로에게 약간의 뿌듯함과 대견함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확실히 좋은 기분이 내면에 가득 찼다. 이처럼 작은 생물에게 베푸는 소소한 여유는 긍정적 에너지를 일깨워보자. 이건 역시 엄청난 노력이나 에너지가 드는 일이 아니니까. 아주 작은 변화가 불러오는 커다란 결과를 느껴라. 지금까지 일상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기분을 늘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마음에 드는 단골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인지,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산책로를 걷는 시간인지,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한 뒤 샤워하며 상쾌하게 느낄 때인지 말이다. 사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부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현실화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끌어당김의 법칙은 거울과 같아서 현재 당신의 기분, 에너지 상태와 똑같은 것들을 그대로 끌어당긴다.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한 행동이 기분 좋은 감정을, 그리고 기분 좋은 감정은 양질의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를 지닌 결과를 그대로 끌어당기게 된다. 물론 이렇듯 작은 행동의 변화로 당신의 마인드와 잠재의식이 바로 다음날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도, 노력도, 시간도 들지 않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불러오는 감정, 행동, 태도, 결과의 연쇄적인 변화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달이 지날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위대한 일은 전부 하찮게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 이 사소한 작은 습관들이 변화하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쇄적인 변화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변화가 가장 크죠. 또 사소한 변화지만 또 힘들고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의식의 시그널은 불꽃놀이처럼 다가온다.
노잉의 저자 안도 미후유는 무의식과 관련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번뜩이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후대의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은 희한할 정도로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치 처음부터 완성될 작품의 전체 모습을 안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들어냈다. 엄청난 고뇌와 고통스러운 착장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원래 어딘가에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 받듯이 매우 수월하게 장착해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차르트이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실제로 그의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비단 모차르트뿐만 아니다. 비틀스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너무나 좋은 노래를 들었다. 그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에서 깬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였다. 그는 당연히 언젠가 자신이 무심코 들었던 곡이라 생각했기에 그 꿈을 꾼 이후에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그 멜로디를 들려주며 이 곡의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명의 그 멜로디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제야 그는 이 멜로디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는 곡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악보에 옮겨 앨범으로 발매했다. 이 곡이 바로 비틀스의 명곡 예스터데이다. 모차르트와 비틀스라는 두 명의 예술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명곡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머릿속에서 벼랑간 떠오른 그 신호들을 그저 잠량 취급하며 흘려보내지 않았고 그 시그널을 잡아냈다.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만약 이들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멜로디를 그저 잡생각이라며 무시해버렸다면 이들의 명곡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단 유명한 예술가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인생을 바꿀 보석 같은 시그널이 오고 있지만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의식이 보내는 시그널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인간은 하루에 보통 5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하지만 그중 겨우 5%만 의식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사라져버린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하루에 5만 개의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가정해보면 당신은 오늘도 그중 95%에 해당한 47,500개의 생각을 그저 잡생각 취급하며 버렸다. 이렇게 열흘이면 47만 개, 100일이면 470만 개, 30년이면 5억만 개의 약 5억 개의 생각이 아무 의미 없이 계속해서 버려진다. 이렇게 버려지는 생각에 번쩍이는 영감을 얻고 싶지 않은가? 모차르트나 폴 맥카트니처럼 나도 무의식이 보내오는 시그널을 잡아내고 제대로 활용한 경험이 몇 번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던 시절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길에 운전을 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평소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지역의 임장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왠지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마저 강하게 들었다. 사실 그 지역은 단순히 관심이 없던 정도를 넘어 예전에는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했던 곳이기에 꽤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 느낌을 잡년 혹은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무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지금도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그대로 행동했다. 그때부터 평일엔 인터넷으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주말엔 직접 임장을 다녔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해당 지역을 샅샅이 공부하고 직접 임장해보고 나서야 나는 왜 그 지역에 부동산을 사야 할 것 같았는지, 그러니까 무의식이 왜 그런 시그널을 보냈는지 알 것 같았다. 내가 알아본 아파트는 주변 단지에 비해 가격이 낮았는데 위치상 가장 끝의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중심부 상권과 거리가 멀다 보니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그 지역에 조만간 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백화점의 위치가 내가 알아본 바로 그 아파트 단지와 가장 가까웠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맨 끝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주변이 모두 허허벌판이었는데 3년 뒤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 단지들이 지어지고 나면 지금은 맨 끝에 있는 이 아파트의 위치가 가장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 아파트의 가격은 왜 이리 낮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발 계획을 알지 못했던 걸까? 아마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아직 가격에 반영되기 직전이었을 뿐이다. 나는 이 아파트가 저가치가 아닌 저평가가 된 상태라고 결론을 내렸고 망설임 없이 투자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한 아파트는 그전까지 투자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었다. 미국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주식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야 할 것 같은 시그널을 감지한 후 시작해야 하게 됐고, 그때부터 평생 찾을 일 없던 외국 금융 사이트들을 뒤져가며 공부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혹시 당신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가?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 즉 무의식의 시그널을 알아차리고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 말이다. 매일 그냥 버려지는 무의식 중 단 0.01%, 약 5개의 생각만 잡아두어도 인생은 말도 안 되게 바뀐다. 무의식이 보내는 시그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잠이 확 와가지고 조금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침에 좀 머리가 좀 맑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살짝 요즘 연휴가 길어서 그런가 조금 몸이 해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참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도 활기차게 일에 임하고 또 내일을 위해 저녁에는 푹 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